모모캠퍼스 하치펀TV의 성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모모캠퍼스 곽대강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곽대강입니다. 전 현재 주식회사 모모캠퍼스 대표이사로도 있지만 주식회사 엠그램 재무 쪽을 관리하고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무 쪽이라고 하면 보통 신입사원으로 본다면 격리 파트 쪽에서 많이 일하게 되는데 네. 재무 쪽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었나요? 이제 재무 쪽까지 오기에는 시작 루트는 되게 다양해요. 뭐 격리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무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영이나 인사총무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재무이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저는 격리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훌륭하십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해서 10대. 예, 네. 10대. 지금 꽤 30년이 넘게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죠. 네. 30년. 네. 그러면 격리 업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격리 업무라고 하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에 엄마 같은 존재. 격리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 매출이 발생해서 이제 입금이 들어오면 그 돈의 입출금을 잘하고 입출금에 따라서 회계 규정에 따라서 회계 관리를 하고 전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빙을 챙기고 이런 업무를 하고 이제 더 확대돼서는 이제 세무 신고까지 네. 하게 되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다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뭐 영수증도 챙겨야 되고 그 영수증에 관련된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쓴 사람들한테 뭐 비용도 지출해 줘야 되지만 좀 큰 회사는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게 전표 처리하시는 분만 또 따로 있고 자금을 집행하시는 부서의 직원이 따로 있고 좀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 업무에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신입사원이 되면. 네. 가서 제일 처음 어떤 일부터 하게 될까요? 저의 신입사원 시절과 요즘의 신입사원 시절이 좀 다르긴 하겠는데 저의 처음 신입사원 시절은 심부름을 많이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관련된 작은 회사에 저도 이제 중소기업에 한 70~80명 되는 규모에 이제 취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격리 업무를 보는 직원이 저 혼자만 있었어요. 70~80명이 혼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하기 전까지 어떤 일련의 회사의 모든 잡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잡다한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잡일이라고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바뀌면 이거는 회사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업무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제가 조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회사에서 세부적인 일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쉬운 것은 입출금. 네, 입출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쓰는 영수증 청구되는 거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증빙인은 제대로 영수증이 처리가 돼서 회계 정리가 됐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전표 발행이라고 하죠. 이런 업무를 하죠. 처음에는. 얘기 듣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사인만 하시던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사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만약에 이런 격리 업무로 하고 싶다라면 필요 자격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전산회계 쪽 자격증을 따시면 돼요. 네. 그 자격증 이제 그 1급, 2급 이렇게 급수가 있는데 그거를 따시면은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이 기초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자격증을 따시면 됩니다. 필수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만약에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면접을 볼 때 충분히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어필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쪽 전공을 했거나 관련 공부를 했던 적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전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계책을 사서 뭐 기초 지식을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격리 회계 쪽의 업무를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입사원 뽑을 때 이제 면접 뭐 이렇게 취업 서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하거든요. 네. 뭐 자격증이나 지금 업무에 대한 얘기가 했다면 제일 궁금한 게 연봉이나 복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신입사원들은. 네. 약간 급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기업 규모가 작으면 최저임금제에서 이제 저희 앵그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 같은 경우에는 뭐 2,400, 2,600 이렇게 지급을 하죠. 그리고 네. 이제 규모가 더 큰 업체는 조금 더 지급을 하기도 하죠. 네. 어쨌든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높은 네. 이 정도. 약간 평균 100, 제가 봤을 때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80에서 한 210 사이 월 네.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일 경우에는 물론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죠. 그렇죠.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되죠. 네. 보통 이게 신입사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입사 서류 쓰는 거와 면접을 준비하는 건데 특히 격리 쪽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준비할 때 재무 쪽 관련된 분들이 뭘 하면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자격증 따신 거나 이런 거 교육을 받으신 거는 제 격리 쪽이나 세무 쪽 한 것만 명확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사실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으니까 맞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요즘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면 네,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을 그냥 뭉구트려서 얘기를 하지 말고 격리나 숫자나 이런 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적어주고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을 했고 또 어떤 위험 상황이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차라리 그런 사건을 하나를 써주는 게 더 명확해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입을 해주면 아, 이 사람이 적어도 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고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구나,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적어도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 회사의 업종을 알고 그럼 홈페이지를 자세히 봐야겠죠. 네, 예. 그랬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명확하게 숫자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팁을 갖고 있다,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의 홈페이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아니면 관련 뉴스, 그 산업 분야에 대한 네. 관련 뉴스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혹시 지인 중에 그쪽 분야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같은 회사는 아니어도 네. 그 직무적인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전 인터뷰 좀 해보시면 도움이 네, 되고 네. 분명히 삼촌이나 이모나 사촌 누나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은 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질문에 또박또박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격리 업무라는 것은 얼마나 회계 정보를 조금 알고 있고 이제 인성 같은 걸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당황스럽고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모를 때는 모른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답변, 그러니까 팁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가만히 있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바로 위기 대처 능력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팁을 드리고 싶네요. 추가적인 얘기 해주실 거 있나요? 혹시 업무 중에?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본인을 호칭할 때 이제 격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중간에 이제 막 격리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에 이제 그 격리 사무원을 뽑는다고 해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다른 분한테 이제 저를 소개를 하잖아요. 아, 저희 회사의 회계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네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 격리라는 표현도 좋지만 나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회계 담당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으니까 표현을 조금 달리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네. 왜냐하면 오늘 계속 격리란 단어가 왠지 저도 계속 예, 걸렸거든요. 사실 격리라는 게 굉장히 직무의 한 부분인데. 네, 한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의 의미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약간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네. 것 같아요. 회계 담당자님 네. 아주 괜찮네요. 네. 이거 중요한 팁이네요. 네. 역시 삶으로 겪어내신 분이랑 다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계 담당자로부터 시작해서 재무이사님까지 지금 현재는 감사합니다. 대표님까지 되신 훌륭한 곽대강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모캠퍼스 하치펀TV의 성원숙이었습니다. 네, 곽대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